고칠 수 있는 걸 받고 고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청각과 나의 언어가 감각의 핏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친절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됩니다. 제가 진짜 억울할 때가 뭐냐면 왜 우리 뭐 어디 가가지고 상품 당첨됐을 때 왜 문화상품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경품 같은 거 당첨됐을 때 이게 약간 이렇게 지폐화된 이런 걸로 받을 때가 있죠. 그럼 뭐 이제 5만 원짜리 2개 받을 때도 있고 뭐 10,000원짜리 10장 받을 때도 있잖아요. 오, 기분 너무 좋잖아요. 예. 저도 이런 일이 뭐 가끔 일어나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제 아내한테, 저도 26년째 저랑 같이 살고 계신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제 형님 같아. 5살이 많은데 한 10년 차부터는 누나 같더라고요. 네네. 누나는 뭐 잔소리하고 때리잖아요. 네네. 근데 20년 넘어가니까 형님 같아요. 이제 잔소리도 안 하고 때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받을 때 남편들이 되게 집에 들어가면서 나 아내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그다음 아내한테 주고 싶고 뭐 이럴 때 있잖아. 근데 대판 싸우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5장,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나 뭐 이런 상품권을 10장을 받아서 우와 가서 아내한테 줬는데 너 혹시 20장 받은데 삥땅 친 거 아니니? 우와 진짜 막 서러움이 밀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어디다 기부하고 올 거야 막. 예. 막 심지어는 제가 나 뜯어버릴 거야 막. 예. 이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제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매번 의심해야 되는 인간과 살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별다른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서러워하냐고. 근데 이거 일할 때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거 다짜고짜 그냥 의심을 해요. 예. 근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럴 때도 있다니까. 근데 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냐고. 그래서 의심 받은 것도 열받는데 자세히 의심을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허망하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야, 이게 사람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강하게 의심해야 될 게 있긴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부로 와가지고 이 투자 상품은 무조건 다음 달에 10배 오릅니다. 그건 의심이 아니라 때려야지. 그렇죠? 저리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업에서 어떤 무언가를 잘 만들어서 잘 매뉴얼화돼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많은 다른 사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있는데도 마땅히 해야 될 의심이 아니라 다짜고짜 그냥 일단 의심부터 하는 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되게 억울한 일도 있고요. 실제로 번아웃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억울함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억울함. 예. 근데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진짜 사소한 의심을 받았을 때 이때도 굉장히 사람이 밸런스가 무너져요. 사실 의심을 하는 경우는 그 이유는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정말 깨름칙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건 부조화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부조화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일치가 됐을 때 의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나는 이게 요만큼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따만큼 맛있어도 뭔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넣지 않았을까? 혹은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을 때 또 마찬가지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예측이나 예상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불일치 중에 우리가 한번 줄여보는데 굉장히 시도해 볼 만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걸 다 시도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어떨 때 상대방과 내가 마주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화상회의를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직접 대면이 아닌 경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상대방과 시간의 길이를 맞추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요, 사람은요, 오래 해야 되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일수록 당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라는 말에
의심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하자고 할 때는 당신이 걱정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에 더 신뢰를 해요. 자, 요걸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보험회사의 은퇴설계 프로그램과 실손실비보험이 정확히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설계 프로그램 광고는 돈 길게 벌어서 먼 미래 혜택 보기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노부부의 원더풀 라이프를 위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소망을 저쪽으로 가지고 가지니까 그런 그 광고가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손실비보험 광고는 이런 꼴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루에 990원씩 내자라는 메시지가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지키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프로그램 광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30년 후에 이런 일 안 당하시려면 빨리 국민연금을 드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정확한 광고인데도 화를 사람들이 냈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부대찌개집에서도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최초 공개 온라인. 부대찌개집에서. 이 부대찌개집에서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저한테 이상하게 옆집에 있는 횟집 김 사장과 앞에서 장사하시는 족발집 최 사장도 이 고민을 안 하는데 오로지 부대찌개집 하는 나만 이 고민을 한다. 뭔데요, 사장님? 똑같은 용모, 똑같은 성실함, 똑같은 친절함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홀서빙 하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매상도 늘어나는데 어떤 분이 홀서빙 하시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매상도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더라고. 부대찌개가 끓이는 음식이야. 그래서 부대찌개집에서는 항상 이런 멘트가 있어요. 지금 바로 드세요? 아니면 오래 끓이세요? 끓이는 음식들이라서. 그런데 지금 바로 드세요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당신이 걱정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오히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요. 자, 손님, 지금 바로 드셔야 짠맛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손님들이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가스를 다 꺼요. 네. 짜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라는 말을 해볼까요? 손님, 지금 바로 드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손님들이 다짜고짜 이거 가스 아끼려고 그러는 거야. 바로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되게 재밌는 건 여기선 달라집니다. 손님, 오래 끓이셔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숟가락 다 놓고 끓여야 돼! 야, 더 끓여. 말을 듣더라는 거죠. 근데 아까는 효과가 있었던 말을 여기다 붙여볼까요? 손님, 오래 끓이셔야 짠맛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손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데펴서 나왔어야지. 이걸 왜 처음부터 우리 보고 끓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도 사람이 시간의 길이를 되게 본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냥 의심병에 걸린 사람이야. 있어요. 네. 물론 그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격 파탄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남의 말에 대한 신뢰를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 능력은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남의 말 건건히 의심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도 의심병에 걸린 친구들은 저를 안전하게 만들고 신뢰를 잘하는 친구들은 저를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양쪽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물론 숫자가 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죠. 아주 문제가 많고 그리고 참 인성에 아주 하자가 많아서 모든 방면에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언어로 의심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욕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도구일 뿐이에요. 의심이든 욕이나 막말이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많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래 해야 되는 일, 길게 해야 되는 일을 당신의 걱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혹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걸 하자고 할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좀 하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당신이 좋아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합시다 라고 하면서 뭔가 조금 어중뜬 말을 하는데 라고 하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원래 그런 의심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진짜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나한테 무언가 문제를 만들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냥 의심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찌할 방법은 없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는 내가 인정하고 포기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심이 뭔가 불일치감으로 오거든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해야 되는 것, 길게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결과도 빨리 볼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1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1시간이요. 1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같이 만약에 보낼 수 있는 1시간이다. 그러면 1초처럼 지나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지루한 책을 읽는데 1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한 번쯤은 내가 6개월의 계약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든 아니면 1년의 사용 기간을 얘기하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나보다 긴 시간으로 느끼고 있을까, 짧은 시간으로 느끼고 있을까, 요걸 한번 보시는 건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긴 시간으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왜일까요? 나는 정확히 알고 있죠. 정보가 많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상태에서 1년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1년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그 은행 창구에서 1년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이율이 높아지는데 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1년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에 간 그 고객은 이러죠. 1년이나!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은행 창구에 계신 분들이 1년이 아니라 달달이 올라가는 이자를 설명해 주시면 1년 후가 아니라 달달이 올라가는 이자를 설명해 주시면 버티기 쉽죠. 항상 상대방의 시간은 나보다는 좀 같은 시간이라도 길게 느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의 법칙 유효하겠죠. 감사합니다. 네.